자, 오늘 드디어 삼각 함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각 함수 부분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애들이 진짜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삼각함수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색해서 그렇지 조금만 알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 부분을 처음 접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겁이 나는 거야.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접하는 거잖아, 이게. 그죠? 여러분들 이거를 초등학교 때 접했으면 지금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구구단처럼. 구구단은 그때 접했지만 그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 나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 구구단 힘들어합니까? 네, 힘들어하는 애도 있어요. 그럼 심각한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여러 번 연습되고 훈련돼서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듯이 마찬가지 삼각함수도 여러분이 조금만 연습하고 훈련하면은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삼각함수 문제 그냥 사인, 코사인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이 겁부터 먹어버리니까 문제가 적당하게 어려워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못 푸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일수록. 진짜 어려운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는 뭐 나중에 포기해도 괜찮지만 근데 조금만 하면은 조금 그 허들만 조금 넘어가면은 괜찮아지는 개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대부분은 그 허들을 못 넘고 그냥 에이 포기해버린 애들이 대부분이거든. 알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삼각함수 시작을 하는데 자, 제일 먼저 오늘 할 거는 각 얘기만 하고 오늘 끝날 겁니다. 각. 영어로는 angle이라고 하는데 잘 들어봐. 잘 들어요. 오늘 잘 들어야 돼. 오늘 잘 들어야 앞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각을 재는 거잖아. 삼각함수는 각이 기반이거든요. 각을 어떻게 재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이후에 게 아무리 쉬운 거더라도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져요. 잘 들어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각은 어떤 각이냐면 대부분은 뭐냐면 대부분은 어떤 각이야? 앵글인데 대부분은 어떤 도형에서의 각을 구하는 게 전부일 거란 말이야. 맞죠? 뭐 초등학교 때야 뭐 각도기 가지고 뭐 이 각이 몇 도니 뭐 이런 걸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각을 접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방법은 어떤 도형에서의 뭐 이 각이 몇 도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30도다. 그러면 이 각이 30도다. 뭐 요 정도 이렇게 했겠죠. 맞죠? 자, 근데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각은 뭐냐면 각을 재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거야. 단순히 옛날에는 도형에서 각도기를 가지고 이 간격이 얼마냐, 이 크기가 얼마냐 이런 것만 쟀다면 오늘은 도형에서 뿐만 아니라 좌표 평면에서 각을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방향이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쟀는지 여기서 이렇게 쟀는지 이런 방향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재는 각의 방식은 뭐냐면 각의 방향도 있습니다. 각의 방향이 일단 어디서부터 어느 쪽으로 재느냐에 따라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것도 결정을 할 거예요. 약속을 할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각은 몇 도까지 알고 있어요? 360도겠죠, 당연히. 그죠? 360도인데 360도를 넘어서는 각까지도 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여러분들이 각을 쟀던 방식이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각을 재는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됐나? 자, 어떻게 재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일단 각을 재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직선이 하나 필요해요. 여기를 O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직선 OX라고 합니다. 알겠죠? 반직선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이게 가장 각을 재는 뭔가를 잰다 그러면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뭐냐면 각을 재는 기준선입니다. 이 각을 재는 기준선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하기로 약속했냐면 이거를 시초선이라고 하기로 약속했어요. 얘 이름이 뭐라고? 시초선이야. 근데 이 시초선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각을 잴 때의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각을 재려면 선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거잖아. 그 선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죠. 요 O점을 공유하고 이렇게 가는 여기가 P다 그러면은 반직선 OP가 있는데 이 반직선 OP는 뭐라고 하냐면은 얘는 동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경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동경이 무슨 뜻이냐면 움직이는 선이란 뜻이야. 그래서
시초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고정돼 있고요. 기준이 되니까 고정돼 있고 동경은 막 움직여요. 막 움직여서 뭔가 이렇게 딱 멈췄어. 그럼 이제 각을 재야겠지. 각을 어떻게 재냐면 각을 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재는 각이 있습니다. 이런 각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양의 각이라고 해요. 양의 각. 그래서 플러스를 붙입니다. 이렇게 재는 각은. 그 다음에 이 기준선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잰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도 잴 수 있어? 시계 방향도 있겠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재는 거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음의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요. 좀 어색하다 그지 아직은? 기준선이 있고 기준선을 뭐라고 한다고? 시초선. 그 다음에 막 움직이는 선이 있습니다. 어떤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뭐라고 한다고? 동경. 그리고 나서 시초선과 동경까지의 각도를 재게 되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재면 무슨 각? 플러스 양의 각이라고 하고 시계 방향으로 재게 되면 무슨 각? 음의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런 건 안 어렵잖아. 맞지? 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까? 예를 들면 어떤 거 해볼까? 뭐 간단하게 저기서 30도 얘기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요게 시초선이고 요게 동경입니다. 그럼 요게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갔는데 얘가 30도야. 맞지? 이렇게 30도야. 이 각을 표현하는 방식을 얘기해 볼게요. 자, 잘 봐요. 여기서 말을 이렇게 할게. 동경 OXP라고 할게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 뭔지를 한번 볼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전에 배웠다 그러면 저거 당연히 이게 30도다 그러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 이 각은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냥 30도 하고 끝나겠지. 이게 유일한 각도일 거잖아.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방법으로 각을 재면은 이 각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서 양의 각으로 잰다 그럼 이렇게 가면은 뭐가 된다는 거야? 플러스 30도가 된다는 거야. 플러스 30도. 맞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잴 수 있냐면은 음의 각으로도 잴 수 있죠. 이렇게 재면 몇 도야? 마이너스 전체가 360도니까 30도만 빼면 마이너스 330도. 맞나요? 이게 마이너스 330도라고도 해도 돼요. 됐나요? 자, 놀라지 마. 이렇게 해도 잴 수 있어요. 얘를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기준선이 여기 있으면 기준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알겠죠? 기준선에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갈 수 있어. 자, 그럼 이건 몇 도일까? 자, 한 바퀴 돌면 몇 도? 360도 더하기 30도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360도 더하기 30도는 얼마야? 390도라고 해도 되는 거야. 플러스 이제 안 붙일게 여기는. 됐지?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하냐? 한 바퀴 가능하면 뭐도 가능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두 바퀴 돌면 뭐야? 갔다 간단 말이야. 두 바퀴 돌면 몇 도? 720도. 여기서 뭐야? 360도 더하면 되지. 360도 더해봐. 얼마야? 750도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여기로 가면 갈수록 뭐야? 플러스 360도. 플러스 360도. 이렇게 해서 쭉 계속해서 뭐야? 무한히 갈 수 있겠지. 그러면 마찬가지 아까 음의 각도가 330도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가능해? 여기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뒤로 한 바퀴 돌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60도 하면 되는 거지. 뒤로 한 바퀴 돌면. 뒤로 가는 거잖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로 가. 그러면 360도 갔다가 330도 더 가겠지. 음의 방향으로.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690도. 됐나요? 안 어렵죠? 그냥 더하는 거잖아. 이것만 되겠어요? 뭐도 돼? 한 바퀴, 두 바퀴 갔다가 330도 이렇게 갈 수도 있지. 맞아요? 대답 좀 해줘. 그럼 얘도 마찬가지.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돌렸기 때문에 한 바퀴 더 이렇게 마이너스 360도 더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 됩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050도. 뭐 이건 내가 외우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지?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히 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일단 각을 재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치? 그러면 봐봐.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동경 이제 시초선이 있고 동경이 있고 각을 잴 거잖아.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도형에서 각을 쟀을 때는 그 각이 딱 한 가지밖에 특정되지 않았을 거야.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재는 새로운 각을 재는 새로운 방법에 의하면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은 몇 가지가 될 수 있어? 무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잴 때 어떻게 잰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재는 걸 뭐라고 한다? 양해가.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재는 걸 뭐라고 한다? 음해가. 이러면 또 누가 질문하더라고. 연주하느님, 왜 하필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이라고 합니까? 외우기 좋게 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 근데 봐봐. 여러분들이 4분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 어디서부터 1이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카운팅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카운팅하지. 수학에서는 대부분 플러스적인 요소를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파지티브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지구가 도는 것도 시계 반대 방향일걸? 자, 그래서 근데 그러면요, 그냥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계속하면서 그냥 끝도 없이 그렇지, 끝도 없이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왜? 아니, 각을 재는 방식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단 잴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재면은 360도 넘어가는 각들도 다 이렇게 잴 수 있는 거야. 별로지, 그지?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 왜 이렇게 재요, 하필? 이전에 쟀을 때도 별 문제 없었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저 각도에 들어가는 숫자가 다양한 숫자가 들어가면 들수록 특히 이제 마이너스도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 그지? 마이너스도 들어가고 360이 넘어가는 숫자도 넣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앞으로 배우는 삼각 함수, 아직 안 배웠지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각을 넣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아주 다양하고 넓으면은 이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단순히 아무 쓸모없는데 만들지는 않고요. 일단 그거는 지금은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한번 나중에 가면은 그 쓸모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일단은 오늘 배우는 건 뭐냐면 각을 정의하는 혹은 각을 재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오늘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됐죠? 자, 그러면 봐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없잖아. 맞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봤다 해봐. 자,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은 몇 도인가요? 라는 문제가 있다 해봐. 그럼 여러분이 다 적어야 되잖아. 그지? 다 적어야 돼. 이거 어떻게 다 적어? 다 못 적어서 얘를 근데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각이라 그럽니다. 요걸 표현하는 일반각. 예를 들어서 얘가 30도잖아요. 요 크기가 30도면은 얘를 표현하는 일반각은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일반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형태로든 딱 하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일단 보니까 뭐야? 360도의 배수만큼을 어쨌든 계속 빼주거나 더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360도 안에 각이 나오지. 그 360도 안에 나오는 각을 여기서는 30도다,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일단 30도 적어놔. 우리가 0도에서 360도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각을 하나 적어놔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하면 돼? 뿔마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n은 뭐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는? 일단 자연수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내가 뭘 받고 싶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뭘로 바꾸고 싶냐면 플러스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n은 뭐라고 하면 돼? 이렇게 되면 n은 정수라고 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정수 안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것도 포함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앞으로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형태로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이니까 익숙하지는 않다, 그지? 맞나? 익숙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대로 그냥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그지? 원래 있던 각도 적어주고 거기에 플러스 뭐라고만 해주면 돼. 360도의 배수를 적어주면 되는 거야. 일단 이렇게 표현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수입니다. Z는 정수. 자, 요거 한번 동경 작도해 볼게요. 여기서 시초선을 당연히 예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초선을. 자, 요걸 시초선이라고 했을 때 120도 어떻게 표현하냐 하는 겁니다. 맞죠? 자, 120도, 양의 방향이네? 두 개만 할게요. 양의 방향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원에서, 이 단위원에서 각도 재는 걸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 그래서 단위원에서 이게 몇 도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요게 몇 도라는 거야? 90도라는 거지. 여기서 보통 어떻게 자르냐면은 90도를 3등분 해요. 그럼 90도 3등분 하면은 이 각이 당연히 몇 도야? 30도지. 이거 하나가 다 이렇게 작은 게 지금 거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다 30도 단위란 말이야. 대부분은 30도 단위로 다 모든 각들을 대부분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것들, 특수각들은. 그럼 120도는 30도가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요거다, 그지? 요게 120도입니다. 120도를 표현하는 동경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 150도. 어머나, 마이너스 150도면 30도가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는 건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시계 방향,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마찬가지 여기서 뭐야? 하나, 둘, 셋, 넷, 5! 마이너스 150도. 됐나요? 천천히 하면 돼요. 처음에는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알겠지? 대신에 정확하게 해. 그리고 조금씩 익숙해지면 빨라집니다. 처음부터 속도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자, 넘기면 뭐가 있냐면은 문제 2번이 있습니다. 어허, 이거 뭐야? 일반각 형태로 표현하라는 거야. 2번 해볼래요? 2번 4개 다 하세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꼴로 만들어봐. 알파는 0에서부터 360도. 자, 아주 쉽습니다. 그냥 360도를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뭐만 만들어주면 돼? 남아있는 각이 0도에서 360도의 각이 남아있을 때까지 360도를 계속 빼주거나 계속 더해주면 돼요. 자, 이제 360도 한 번만 빼면 뭐가 돼? 30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30도 플러스 뭐라고 하면 돼? 360도 곱하기 뭐 1이라고 하면 되죠. 안 어렵지? 그 다음 얘는 보세요. 1 생략해도 돼요. 맞아. 얘는 360도 더하면 어떻게 돼? 120도 저건 120도야. 그래서 빼기 뭐 하면 돼? 360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곱하기 1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끝! 여기서는 이거를 빨리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거기 보면 67페이지 내용이 그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보통은 시초선을 좌표 평면에서는 뭘로 두냐면 보통 X축을 시초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재는데 동경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이거는 봐봐, 들어봐봐. 동경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몇 사분면의 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돼 있어. 몇 사분면의 각이야? 1사분면의 각. 이렇게 되면 2사분면의 각,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의 각. 자, 이거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안 들어갑니다. 거기 다 적혀 있어요. 경계선에 들어가는 것들은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 각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문제 풀어봐. 시작. 문제 3번. 뭐가 어려워? 동경 작도하면 어디에 그려지는지 바로 보이잖아.